1762년 여름, 창덕궁뜰에는 매미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28 청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었고 아들은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은 그날. 만약 그가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하늘은 어떤 빛깔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잃어버린 가능성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사도세자, 본명은 이선입니다. 1735년 정월,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조에게는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그래서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활쏘기 실력은 궁궐 안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기대는 너무 컸습니다. 세자가 글자 하나를 틀리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어린 세자는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세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도세자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을 궁금해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들을 때도 백성의 어려움을 먼저 물었습니다. 또한 개혁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제도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영조는 엄격한 성리학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세자가 공황 증세를 보였다고 나옵니다. 갑자기 옷을 찢거나 사람들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행동을 나약함으로 여겼습니다. 신하들은 세자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궁궐 안의 정치적 분위기도 악화되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이 심해졌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세자를 지지했습니다. 또 어떤 신하들은 세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음모와 모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귀에는 나쁜 소문만 들어갔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죽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었을까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는 병이 있었고 그 병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하려 하지 않았다고. 1762년 윤오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폐위하고 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주 속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그 작은 공간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는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린 아들 정조도 할아버지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1일, 2일, 3일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세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사도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28의 나이,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한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세자의 아들 정조는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왕손. 그는 훗날 왕이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개혁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개혁도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후기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은 변화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사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성향으로 볼 때 그는 개혁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분제의 벽을 낮추려 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했을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또한 당파 정치의 폐해를 줄이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세기 조선이 겪은 쇠퇴를 늦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1762년 여름 뒤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손실이었다고. 한 사람의 재능과 비전이 사라지면서 한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졌다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정치적 대립은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는다는 것.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2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권력과 인간성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그리고 잃어버린 가능성에 대해. 창덕궁뜰에는 지금도 매미가 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뒤주 속에서 사라진 한 사람의 꿈을, 그리고 그와 함께 사라진 조선의 또 다른 미래를. 오늘 우리는 사도세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조선 후기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나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는지 보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